반갑습니다. CPA 김수석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이제 종합원금 기본형 문제풀이를 했고요. 이번에는 자산인식 상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산인식 상한은 이제 사회적립 자산과 확정급여 채무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확정급여 채무가 커요. 하지만 사회적립 자산이 큰 경우도 있겠죠. 이때 자산 인식 상한이 있어요. 자산을 이만큼 이상 인식하지 못한다. 그럴 때 자산을 깎는 그런 계정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산 인식 상한이 보통 1차에서는 출제가 안 돼요. 기본형보다 조금 더 어렵거든요. 근데 작년에 나왔어요. 18년도. 네, 올해는 아까 이제 기본형으로 풀었던 문제가 19년도 올해 기출이고요. 이게 이제 작년 기출인데요. 이미 한번 나왔기 때문에 올해는 안 나왔지만 다시 얼마든지 또 출제가 될 수 있다. 그리고 1차에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더 업그레이드 돼서 2차에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수험생 여러분들께서는 이걸 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우선 종업원급여 문제가 나왔다.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일단 헤드 먼저 적으세요. 헤드 먼저. 문제 바로 보지 마시고 헤드 먼저 적으세요. 비용, 자산, 부채, 자본. 이번엔 현금을 생략하고 한번 풀어볼게요. 기초, 이자, 그리고 이자의 할인율까지. 할인율은 5%이다. 네, 이렇게 해서 문제가 시작이 됩니다. 엑셀년 초 자산의 공정 가치는 55만원. 채무의 현재 가치는 50만원. 네, 보시면은 자산이 더 크죠. 그럼 여기에 자산인식 상한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엑셀년 초 자산인식 상한 금액은 5만원이다. 자산인식 상한 효과라는 계정 과목이 있고요. 자산인식 상한 금액이라는 숫자가 있어요. 상한을 여기까지 잡아도 된다. 그렇게 되면 그것보다 더 잡은 금액을 다 줄여줘야 되겠죠. 그 더 잡은 금액을 상한 효과라고 부르고 그만큼을 없애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자산이 부채보다 5만원 크죠. 그럼 자산인식 상한 금액이 5만원이기 때문에 5만원까지는 내비둬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예를 들어 60만원이었다. 그러면 5만원을 줄여줘야 되겠죠. 그러면 그 5만원이 자산인식 상한 효과가 되겠죠. 하지만 이 문제에서는 자산인식 상한을 넘지 않기 때문에 자산인식 상한 효과가 없습니다. 네, 없어요. 자, 이제 이자 인식해 볼게요. 27,500원 자산이 늘고요. 부채는 25,000원 증가합니다. 자, 대차를 이렇게 맞춰야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부채가 커서 비용이 양수로 적힐 거예요. 2,500원. 하지만 차변이 더 크죠. 그래서 여기가 음수로 적힙니다.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차변, 대변 모두 25,000원 금액이 같죠. 자, 이제부터는 문제에서 시키는 대로 하나씩 채워주시면 돼요. 단기 근무원가 70만원이에요. 단기. 비용과 부채를 같은 금액으로 늘려주시면 되고요. 종업원에게 10만원 사회적립자산에서 지급되었다. 지급. 그러면 자산과 부채가 같은 금액만큼 감소합니다. 사회적 자산의 65만원 출연. 그리고 출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시점을 보셔야 돼요. 지급 그리고 출연 모두 X1년 말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자에 영향을 안 미쳐요. 1년 내내 55만원 그리고 50만원을 쭉 가다가 마지막에 변동이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이자에 영향을 안 미칩니다. 지급 그 다음에 출연이죠. 65만원. 현금을 적었다면 여기다 65만원 이렇게 적어주시면 될 텐데요. 뭐 굳이 현금을 묻지 않기 때문에 안 쓰셔도 됩니다. 출연, 그 다음에 사회적립 자산의 공정가치는 135만원, 확정급여 채무는 120만원. 이제 재측정 후에 숫자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재측정 전후로 한번 마감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재측정을 해서 재측정 후 금액을 뽑아낼 겁니다. 자, 계산을 해주시면 퇴직급여 비용은 69만 7,500원이고요. 자산은 이렇게, 그 다음에 부채는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기초 자본이 있었으면 끌고 오시고요. 하지만 기초 자본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는 비워두시면 됩니다. 이제 재측정을 할 거예요. 앞선 문제에서는 순확정급여 부채 금액을 줬죠. 하지만 여기서는 각각 금액을 줬어요. 자산의 공정가치, 채무의 공정가치. 자산의 공정가치는 135만원, 채무의 현재 가치는 120만원. 그럼 이제 둘 다 금액이 늘어요. 자산은 2,500, 부채는 75,000원. 네, 그러면 여기도 대차가 안 맞죠. 이 재측정 전에서는 대차 차익을 비용으로 맞추지만 재측정은 OCI로 자본으로서 대차 차익을 맞춥니다. 계산을 하게 되면은 147,500원 자본이 늘어요. 자, 그러면은 기초랑 더해서 재측정 후에 자본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끝나면 참 좋은데 또 자산인식 상한 금액을 줬어요. X1년만 자산인식 상한은 10만원이다. 자, 그러면 이걸 상계를 해보면 여기서 지금 15만원이 나와요. 자산은 10만원까지 인식을 할 수 있는데 15만원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5만원을 줄여야 돼요. 이제 자산인식 상한 효과가 나옵니다. 15만원을 10만원으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면은 5만원을 줄여줘야 되죠. 이렇게요. 그럼 대차 차익이 또 안 맞거든요. 자산인식 상한, 이거를 재측정 요소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재측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산인식 상한 효과도 자본, 재측정 요소로 인식을 한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그렇게 되면 순확정 급여 자산, 순사회적립 자산은 10만원, 그리고 자본은 97,500원.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단기순이익에 미친 영향 697,500원 감소, 그 다음에 기타 포괄 이익에 미친 영향 이렇게 해서 97,500원 증가,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종업원 급여 자산인식 상한 문제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